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기쁜 소식 그리고 자랑스러운 소식 전해드리게 됐는데요. 우리 K9 자주포, 이 K9 자주포가 지금 뭐 명품 자주포로 인정받고 있는데 세계로 수출되고 우리 군도 많이 쓰고 하다 보니까 21세기 들어서 세계 자주포 시장 점유율 정말 놀라운 비율인데 그 비율이 공개됐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스텔스 스텔스 그리고 거기에 대한미사일을 장착한 초계함을 만들었는데 이걸 가지고 미 항공모함 때린다고 하는데 북한하고 연계가 된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이란이 북한과 기술 협력을 통해 개발한 신형 스텔스 미사일 호위함 샤히드 솔레이마니급 1번함의 해상 시운전을 시작한다는 소식입니다. 미사일 고속정 수준의 크기인데 이란 혁명수비대는 프리깃함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이 북한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개발한 최신형 스텔스 미사일 호위함 샤히드 솔레이마니함의 해상 시운전을 호르무즈해협 인근의 캐슴섬 일대에서 시작했다고 중동 지역 군사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오신트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11월 4일 리포트했습니다. 오신트 소식통들은 이란 연안에서 샤히드 솔레이마니함이 항해 중인 사진을 공유하며 최소 3척 이상이 동시 건조 중인 이 스텔스 미사일 고속정이 처음으로 바다에 나와 마치 빙판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듯 빠르게 기동했다고 전했습니다. 솔레이마니급은 북한이 2015년 2월 금성 3호 대함미사일을 발사하는 영상을 공개하며 처음으로 그 존재를 알렸던 해삼급과 같은 쌍동 선형의 스텔스 미사일 고속정으로 북한과 기술 협력을 통해 거조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길이가 65m에 달해 북한의 해상급보다는 훨씬 큰 고속정과 초계함 사이의 체급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군에 의해 폭사당한 뒤 이란의 국민적인 영웅으로 포장된 카셈 솔레이마니의 이름을 따 만든 이 군함이 스텔스 성능과 고속 주행 능력, 장거리 함대함 미사일을 탑재한 강력한 타격 능력은 물론 헬기와 드론 운용 능력까지 갖추어 미국의 항공모함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방 군사 전문가들은 이 기괴한 형태의 전투함의 실전에서의 효용성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란의 주장대로 이 배가 쓸만한 성능을 발휘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건 AJ 서튼 씨가 제인스에 기고하면서 냈던 그 CG예요. 그런데 북한의 해삼급하고 아주 흡사하게 생겼고 그래서 이거 건조하던 당시부터도 북한의 기술 지원, 기술 협력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었던 바로 그 배입니다. 그런데 1000톤이 안 되는 이 덩치를 이란은 호위함, 프리깃이라고 우기고 있는데 프리깃 하려면 그래도 한 3000톤은 넘어야 되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옆에서 함대함 미사일이 발사할 수 있고 뒤에 헬기를 착함시킬 수 있고 이런 다용도로 쓰는데 스텔스이기 때문에 접근해서 때릴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대만이 중국 항공모함이나 함대를 대만 해협에서 경멸시키기 위해서 광화 6호라고 하는 미사일 고속정을 다량 만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주 큰 삽질이다 라고 결론 지어졌어요. 대만은 그 광화 6호를 만들면서 이 광화 6호의 스텔스성을 더 확대시키고 또 광화 6호의 건조비를 다운시키고 하기 위해서 레이더 같은 센서류를 억제를 하고 데이터 링크를 통해서 그 레이더를 다른 적의 정보를 받아서 그 데이터 링크를 가지고 이제 함대함 미사일을 쏜다라는 개념으로 대량 건조를 했는데 중국이 데이터 링크 웃기지만 우리가 전자전 잼밍 해버리면 니들은 데이터 링크 못 받아 이렇게 된 거예요. 맞죠? 그래서 대만은 광화 6호 완전히 그냥 삽질로 끝나버린 그런 상황인데 이것도 딱 봐도 그냥 센서가 거의 없죠. 그러면 결국 여기도 아주 목측으로 보든지 아니면 데이터 링크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 미 항모가 가면서 그냥 가겠습니까? EA-18G 그라울러 당연히 호위하고 가죠. 그래서 그라울러의 전자전 제밍 쫙 하고 들어가 버리면 여기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미사일 사용도 못 해보고 하는 그런 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가시거리 쪽으로 들어오면 당연히 타격을 받겠죠. 그래서 큰 쓸모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란은 계속 이런 신무기를 공개하면서 이란 국민들에게 우리 정부가 잘하고 있다
라는 국내 선전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배를 이란이 만들었네요. 두 번째 자랑스러운 소식입니다. 최근 나토와 러시아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핀란드가 추가 옵션을 또 행사해서 K9을 더 구매한다는 소식입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K9의 시장 점유율을 발표하며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명품 자주포 K9 썬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핀란드 정부가 한국산 K9 썬더 자주곡사포 도입 계약에서 옵션으로 두었던 5문 추가 요청을 수정해서 추가 도입 수량을 10문으로 늘렸다고 아미 리코그네이션이 11월 4일 보도했습니다. 핀란드는 지난 2017년 3월 한국군이 운용하다가 창정비 입고되어 재출고된 중고 K9 자주포 48문을 1억 4,600만 유로에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핀란드는 K9 자주포의 성능에 대단히 만족해서 지난 10월 5문 추가 도입 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했고 11월 초에 여기에 5문을 더 추가해서 총 10문을 더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한화 디펜스 측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핀란드는 기존 계약분 48문은 2024년까지, 추가 계약분 10문은 2025년도까지 도입하게 되는데요. 핀란드의 이 같은 추가 구매 결정은 K9 자주포의 성능과 신뢰성에 대한 야전의 호평과 더불어 최근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동유럽 안보 상황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K9 자주포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48%라며 놀라워했는데요. K9은 원산국인 우리나라가 1300여 문을 운영 중이고 인도에 100문, 핀란드에 58문, 노르웨이와 에스토니아에 각각 24문과 12문, 호주에 30문이 수출되었고 기술을 도입해간 터키가 350문, 차체를 구매해간 폴란드가 100대를 사가서 계열화 차량까지 2000대 이상 생산된 베스트셀러로 등극했습니다. 현재 K9은 지속적인 성능 개량을 통해 영국 육군 차세대 자주포 사업을 비롯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만든 한국형 무기 중에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진짜 명품 K9 썬더 자주포의 추가 수출 낭보와 세계 진출 확대를 기대합니다. 기쁜 소식이죠. 핀란드가 중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육군이 한 10년, 15년 쓰다가 창정비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새 것으로 다시 리매니팩처링 해가지고 또 업그레이드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K9A1 버전으로 나오죠. 컴퓨터도 업그레이드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걸 자기들이 사가는데 뭐 대당 한 48억 원 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 거 사면 뭐 대당 프로그램 코스트로 한 70억 뭐 이 정도는 줘야 되는데 나름 핀란드도 싸게 산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중고는 중고입니다. 새 것 같은 중고. 우리 한국이 한 15년 사용한 중고. 이런 건데 자, 핀란드는 아시다시피 러시아하고 상당히 긴 국경을 마주하고 있죠. 그리고 러시아에게 과거 러시아에게 침공을 받았던 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군사적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긴장합니다. 그런데 최근 러시아와 이 서방 세계 간에 아주 첨예한 군사적 갈등이 벌어지고 있죠. 특히 흑해 지역에서. 그래서 지금 뭐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흑해 지역에 미국의 육함대 기함인 마운트 휘트니 함이 들어갔고 그게 바로 전쟁 지휘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이제 포터 이지스 구축함이 들어갔고 뭐 이렇게 해서 작전하고 있는데 이 옆에서 킬러급 잠수함 러시아 잠수함이 잠대함 미사일 발사 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그 말은 니들 까불면 이렇게 격침시켜 버린다 라고 하는 그 사인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로 지금 뭔가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핀란드가 지난 10월 달에는 5문 추가 옵션 했다가 아니야 5문 돼서 10문 더 줘.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핀란드가 5문 더 구매한다. 그래서 우리 K9이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5문 추가 수출해서 다시 또 5문 더 수출하게 되었다라는 기쁜 소식 하나. 그러면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2000년대 이후에 2017년까지 전 세계라고 하면 중국, 러시아 포함해서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점유율을 조사를 해봤더니 정말 놀랍게도 우리 K9 자주포가 점유율 48%. 물론 여기에는 우리 한국군이 1300대나 찍어내었던 그래서 한국 육군과 해병대에 배치를 한
이 비율이 상당 부분 들어가지만 그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터키가 이 기술 가져가서 350문 만들었죠. 그리고 또 인도의 100문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나라들이 수입을 해갔기 때문에 거의 한 2,000대 가량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군이 쓰고 있는 M109, A6, A7 팔라딘 자주포 그 계열이 바로 M109 자주포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의 K55도 M109 A2 버전 아니겠습니까? 그 M109 자주포 이후에 서방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주포가 우리 K9 자주포다. 그런데 이제 K9 자주포의 미래가 좀 불투명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었던 게 미국이 지금 크루세이더 자주포를 2000년대 초반에 이제 킬시키고 이따가 안 되겠다. 자주포 신형도 있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차세대 자주포를 개발하고 있는데 야, 이거 나오면 우리는 이제 K9이 끝난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K9 자주포도 사거리 연장, 또 포탑 개량, 또 구동 하이브리드식으로 개량 이렇게 해서 이제 A2 버전 나오고 이렇게 계속 우리는 또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영국의 차세대 자주포의 K9A2가 아주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고 한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K9의 인정 그리고 선전은 앞으로도 계속 더 이어질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K9이 왜 이렇게 성공하냐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세월이 K9이 나온 지 지금 한 20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왜 이렇게 성공하고 있냐라는 것은 저는 덩치가 커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K55 이게 원형이 이제 팔라딘 자주포인데 작습니다. 이거보다 아주 작습니다. 생긴 거 거의 흡사하게 생겼는데 딱 두 개 같이 세워놓고 보면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덩치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개량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확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K1 전차 덩치가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전차보다 많이 작죠. 그래서 베이비 M1, 베이비 에이브람스 이런 그 애칭도 있고 했었는데 덩치가 작다 보니까 결국은 K1 전차가 K1 A1으로 한번 업그레이드를 하고는 더 이상 확장성이 안 되니까 K2 전차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그 K2 전차조차도 덩치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기 체계를 만들 때 확장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좀 뭔가 여유 공간을 많이 두고 만들면 세월이 지나도 계속 업그레이드, 개량 이런 걸 통해서 베스트셀러로, 롱셀러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한국 해군 군함들 너무 컴팩트하게 가는데 좀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우리 KFX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덩치가 컸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K9 자주포 세계 점유율 48% 놀랍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계속 이어가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